대한민국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어느 동네 마트. 시간은 새벽 1시를 넘어 동네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듯 한적합니다. 그런데 다소 이곳의 분위기와는 이질감이 느껴지는 미모의 금발 여성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이 금발 여성은 기어이 자지러지듯 비명을 지르며 부산의 한 골목길에서 주저앉고 마는데요. 하지만 이 여성은 자신이 비명을 지르게 만든 것의 실체를 알고 나서 큰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거주 중인 마르고라고 합니다. 저는 파리에서 건축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 가족들은 저에게 장기 휴가를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제 상태가 말이 아니거든요. 가족들은 단순하게 제가 일에만 빠져서 살다 보니 생겨난 번아웃 증상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정신과까지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죠. 제가 정신과를 다니게 된 이유는 최근 겪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던 중이었죠. 늦은 밤은 아니었고 이제 막 어둑해지던 때였어요. 초저녁 길거리를 거니는데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제 뒤쪽에 있던 정체 모를 남성이 저의 어깨를 터치하며 강하게 움켜쥐었어요.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의 저에게 그 남자는 신경질적으로 말했죠. 내일이면 세상에 종말이 올 거야. 그런 의미로 나에게 기부 좀 하고 가는 게 어때?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잡은 정체불명의 남자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해대며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죠.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 어두운 밤길이 아니었기에 지나는 사람이 몇몇 있기는 했지만 저를 본체만 채하였죠. 물론 대놓고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럴 정신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다시피 뛰어갔고 겨우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죠. 그때는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서 그저 이곳을 탈출해 도망가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밖에 나질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저는 심각한 불안 증세 상태를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이 저를 걱정할 정도였죠. 저 자신도 이대로는 정신이 망가질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짓거렸던 그 남자는 약에 취해 있던 노숙자였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저는 정신과 병원을 다녀야 할 정도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죠. 제가 이 병을 앓게 되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저와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요. 이 병은 PTSD라고도 불리며 심리적인 외상 경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각한 불안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경험되는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폭력적인 충돌 등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에 직접 관여하거나 간접적으로 목격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증상을 앓게 되면서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악몽을 꾸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밤에 걸어 다니는 걸 극도로 두려워했죠. 그리고 우울증은 덤이었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그 경험 하나로 이렇게까지 바뀌나 싶을 정도로 저는 부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회사를 당분간 쉬면서 휴식을 좀 취하자고 권유를 했던 겁니다. 얘야, 요즘에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좀 쉬는 게 어떠니? 어디 여행이라도 가서 바람도 좀 쐬어주고 하면 괜찮아질 거야. 네 아버지랑 작년에 다녀왔던 한국에 한번 가봐라. 생각보다 훌륭한 곳이더구나. 볼거리도 많고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들이 엄청 많단다. 혼자 가기가 정 그러면 우리와 같이 가자. 한국에서 먹은 치킨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구나.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는 것인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치킨을 먹고 싶으신 건지 모를 말씀을 하시며 저에게 여행을 권유했죠. 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 때문에 낯선 나라로의 여행은 오히려 독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어지간해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여행을 추천하시는 분이 아니었기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조금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말이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면 알수록 미담으로 넘쳐나는 나라였습니다. 치안이 훌륭하고 여자 혼자서 밤거리를 거닐어도 안전한 나라라고 대서특필된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겠나 싶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저런 기사들은 어느 정도 부풀려주거나 과장되게 표현하는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끌린 듯 한국행 티켓을 예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국에 도착했죠. 그 누구와 같이 온 것이 아닌 저 혼자서 말이죠. 저에게는 크나큰 모험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도전하게 된 한국 여행은 수도인 서울이 아니라 보다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부산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아주 유명한 해변이 있고 맛있는 먹을거리가 있다고 했죠. 어쩌면 이 여행으로 인해 저의 심각한 불안 증세가 더욱 심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부산에서의 첫날 밤에 저는 충격적인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고 호텔에서 짐을 풀고 나니 밤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날 여행을 위해 곧바로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려고 했죠. 하지만 낯선 곳이어서인지 불안함 때문인지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다 깨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새벽 1시가 되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왜 그게 생각이 났을까요? 제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던 중 보았던 한국의 밤거리에 대한 기사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여자 혼자 밤에 걸어 다녀도 안전한 나라라고 했던. 그리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는 그 기사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들었습니다. 잠들지 않는 나라 한국. 뭔가 대단해 보이기도 했고 저 말이 사실인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이런 충동적인 저의 행동이 제 병을 호전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처음 한국의 새벽 1시 전경을 눈으로 목격했을 때는 정말이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환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 기사의 내용처럼 여자분 혼자서 걷고 있는 사람도 있었죠. 와, 진짜 이런 나라가 다 있네. 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저런 안정감을 주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한적한 길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제가 있던 호텔 근처와는 다르게 지나다니는 사람이 적었고 다소 어두운 느낌이 강해서 조금 꺼림칙했죠. 순간 바로 앞에 보이는 마트를 보고 배가 고파져서 먹을거리를 사들고 다시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던 마트와는 다소 다른 느낌의 이곳에는 제가 모르는 먹을거리와 특이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나마 제 눈에 익었던 라면 종류와 샌드위치를 사들고 그곳을 나와서 다시 호텔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길한 소리가 들렸죠. 이 느낌은 저에게 익숙한 그 느낌이었습니다. 절대 유쾌하지 않은 그 느낌이요. 제가 프랑스에서 약에 취한 노숙자를 만났을 때의 그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불길한 느낌이었죠. 불안해진 저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저를 따라온다는 그 느낌은 이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걸음을 재촉할수록 누군가가 저를 향해 더 빠르게 달려온다는 사실을 직감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뒤에서 저를 따라 뛰어온 정체불명의 그 사람이 저의 어깨를 붙잡았거든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아가씨 와이라노. 무슨 걸음이 그리 빨라? 마라톤 선수여. 아니 물건을 사고 잔돈을 안 받아가면 웃자는겨.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저를 붙잡고 말씀을 하시던 분은 아까 제가 먹을 것을 샀던 마트의 주인 아저씨였습니다. 저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를 구사하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닌가 해서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돈을 건네시며 뭐라고 하시는 걸 보니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눈치챘죠. 그제야 스마트폰으로 번역 앱을 활용해 아저씨와 대화했고 제가 물건을 사고 잔돈을 받지 않고 가버려서 저를 쫓아와서 잔돈을 주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위험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에 하늘에 감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아저씨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돈도 굳이 저에게 가져다 줄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양심적으로 저에게 이렇게까지 쫓아와서 주신 것을 보면 참 한국 분들은 인성이 남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토록 안전한 치안을 만든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프랑스에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 이상의 개인주의로 서로에 대해 무관심했기에 생소하지만 이런 사소한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국 부산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한국을 여행하면서 일부러 어둑해지는 밤이 되면 혼자서 거리를 거닐곤 했죠. 그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이 풀리고 여행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 한국의 치안이 어느 정도인지 몸소 느껴지더군요. 왜 부모님이 저에게 한국으로의 여행을 추천했던 것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과 유럽 국가권에서는 주기적으로 총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밤거리를 저 혼자 걸어 다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곳 한국에서의 밤거리는 온전히 저에 대한 생각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죠.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정신병원에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행 이후에 불안 증세가 많이 호전되었기 때문이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워서 다시 열심히 제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부산에서 만났던 마트 아저씨. 그때는 정말 고마웠고 미안했습니다. 다음에 또 한국에 방문하면 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잔돈 잘 챙겨갈게요. 프랑스인 마르고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실화 사연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